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지수가 역시 많이 약하죠. 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반등하고 다시 재차 하락대 경계 얘기는 드렸습니다. 어, 사실은 좀 그래요. 여기 이제 좀 거슬러 가서 이제 시장 얘기를 많이 하기로 했죠. 여기 밑단을 지켜주지 못했을 땐 사실 레벨 다운이 됐고 시장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미니박스로 내려와서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으련만 얘기 드렸죠. 지지층을 자꾸 건드리는 건 시장이 약해진다 얘기 드렸고 건드리고 어제마저 그 금요일마저 증시가 밑단을 건드리면서 안 좋은 방향의 기운이 돌았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돼요. 시장의 강도와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후행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 요럴 때 기사를 보시면 재료가 다 나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로 간간히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렇게 증시가 약할 줄 몰랐죠. 요때 분명 얘기 드리고 인플레이션 대한 우려가 있어서 빠지면 저가 매수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빠졌단 말이죠. 빠지고 재차 반등을 시도했죠. 근데 재차 밀릴 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 올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긴축을 하는 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알고 있었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요때 하락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요때 증시가 약할 때도 주가가 빠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로 빠지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속 하락이 나왔었고 최근에 증시가 반등하고 횡보성 시장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은 우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재차 빠진 건데 생각보다 그 빠질 때 낙폭이 더 과해지고 했던 것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틀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인플레이션 한다, 3월부터 시행하고 3회 정도 한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차 대조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더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뭐 7회 8회까지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년에 7회 8회 한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시장이 정말 밑으로 꼬꾸라진 거죠. 꼬꾸라진 거다. 그래서 진단적인 이유는 이렇게 빠졌던 이유를 얘기 드리면 그래서 빠졌다라고 일단 진단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라고 또 얘기를 드리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은 이번 주 안에 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잡혀야 됩니다. 잡히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카드가 모두 나왔죠. 웬만한 다 얘기 나왔어요. 악재는 전부 다 노출됐다는 거죠. 시장은 모든 그 공포가 노출됐을 땐 또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단은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하단을 잡는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 공모 금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고, 그럼 거기에 돈이 좀 빠져나와야 또 순환이 돼야 될 것이 또 있을 것이고, 오늘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던 미국 증시의 그 만기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하나 또 보고 싶은 지표 찾았어요. 뭐 같이 좀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피 월봉. 자 보시면 좀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은 자 어차피 빠진다는 하방 압력이 있고 빠질 거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반등 주는 척 말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안 해도 될 손절도 해버려요. 자꾸 손절할 구간이 아닌데 손절한다는 거죠. 지금은 원금을 만들 땐 아니에요. 원금으로 돌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증시는 흔들리고 위험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 바닥으로 보여요. 보이고, 자 보시면 제가 정말 좀 더 빠지라고 좀 말 그대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더 빠져서 여기 밑단 한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투치냐면 이게 사실 그 코스피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기본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선을 대보면 코스피 월봉에
20월선입니다. 20월선이죠. 2829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좀만 더 빠지면 말 그대로 2982포인트가 됩니다. 2900, 2829포인트죠. 내일이면 조금 수치가 변동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맞춰보고, 자, 코스피 월봉으로 20월선을 터치해주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그냥 이평선 하나에 의존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월봉으로 20월선은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종목별로 그렇고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20월선을 터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작년에 모든 분들이 수익 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으로 보인다고 얘기 드렸죠. 조정 구간인데 정말 반등해줘야 되고 더 강한 강세장에서 더 빨리 해줬으면 좋고 좋은데, 정말 그동안 2700까지도 열어놓으면서 공포에 대응을 했던, 델타 변이 코로나에 대응했던, 외국인의 매도에 대응했던 2700포인트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그동안 시간이 조금 더 우리 같이 보면서 한두 달 흐르면서 20월선이 이렇게 올라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월선이 올라와 줘서 정말 강력한 지지층이 올라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냥 그만큼 또 20월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자, 차트고요.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자, 최근에 한번 차트를 보시죠. 최근에 그 바닥이었죠. 6만원대 찍으면서 횡보했던 금액에서 반등했던 그 표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20월선을 터치해줬고 반등을 성공한 모습이죠. 이때 반등을 해줬던 것은 20월선입니다. 20월선. 그러니까 20월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표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강세장의 삼성전자 또한 엄청난 강한 상승과 함께 20월선을 터치하고 반등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20월선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라는 걸 꼭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도 지금부터 유효합니다. 왜냐? 당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인데 20월선을 찍지 않으면 또 불안불안하게 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빠질 거 아예 쫙 빠져서 남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20월선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월선이 만약에 꺾어 내려간다면 정말 그건 위험 신호가 돼요. 만약에 20월선이 깨지고 투매가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증시는 2800, 700까지도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코스닥도 보시면 정말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이고, 사실 제가 이날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1월 4일이죠. 1월 4일날 그 기준점에서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 5일선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와서 경기 얘기를 잠깐 드렸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문제였고, 사실 이때 좀 고가 돌파 가능하다고 얘기도 드렸지만, 이 5월선을 깼다는 거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5일선을 깼다는 건 되게 좀 단기 상승의 마감으로 볼 수 있는 5일선. 그래서 조정을 예견했고, 조정 때는 다시 한번 팔았던 거 저가 매수 포지션 보죠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011포인트 또는 이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매도 의견을 강하게 드리지 않은 거였죠. 왜냐? 긴축이 우려되고 긴축으로 빠지는 건 매수 기회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면서 여기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대를 갭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예상했던 거에 추가적 낙폭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한 매도 사인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자, 지금
지나간 것을 보고 한숨 쉬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자, 지금을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20월선, 코스닥도 저점을 다질 것이고 저점은 조만간 잡힐 것이다.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20월선을 좀 찍어주고 좀 확실한 시장의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은 잡히고 반등할 거라는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되게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당연히 위축될 것이고,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금액이 없으시면 일단 공부를 하면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혹여나 신규 물량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지금은 매수가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정말로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언제 갑자기 또 불꽃이 솟아서 못 돌아가는 금액이 나올지 모르고, 또 올라가는 것 같아 따라 탔는데 또 한번 다시 물릴지 모르는 시장,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는 소량씩 담아서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시장 좀 얘기가 진단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보시고, 자, 일단 달러 선물입니다. 그 달러 선물이 보시면 일봉으로 간단히 보면 분명히 외인들은 여기에 저가 포지션에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면서 또 다시 한번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한번 고가 테스트를 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한 번 더 휘청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은 그 예견할 수 없고 좀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자체는 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급하지 않게 항상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고요. 자, 인버스 한번 볼게요. 시장 진단 차원에서고, 인버스도 굳이 말씀드리면, 자, 시장이 이제는 좀 여기 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버스로 4137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돌파돼 버리면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도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 인버스도 시장 체크할 때 같이 진단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인버스가 저항을 맞고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계스러운 거 분명히 얘기 드리면, 자, 정말 이 구름대가 엄청 얇아져 있는 이 구간, 얇아져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왔다는 건 대단한 경계심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지표, 선행 지표를 보시면 아직은 그 매도 우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 정말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어서 당분간 상승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목균일표상. 그래서 지금 여기 때가 사실 돌파되면 되게 위험하고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4130포인트 정도 때 일단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내일장은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나올 수 있다. 시장의 반등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릿대지만 아직 좀 그 확실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월선과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시면서 바닥을 조금 잡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인버스고요. 이미 얘는 깨고 올라왔죠. 깨고 올라왔고, 코스닥이 확실히 약하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위치 위험한데, 보시면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여기가 열려있죠. 여기가 열려있고, 장기 침체선이었던 240선이 24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고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침체되어야 되는 20월선이 올라왔고,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는 다르게 여기 선행지표가 이미 상향 돌파됐죠. 그래서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낙폭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표만 보면.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인버스도. 그래서 오히려 인버스가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차트로 돌파 매매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빠른 반등을 하지 않으면 코스닥은 더욱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게 시장 진단 드리고, 일단 코스피 20월선과 코스닥의 저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일단 아직까지 보셔야 되고요. 현대위포조선이고, 현대위포조선이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고,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까 코스닥도 봤다시피 모두 같다시피 공포예요. 공포에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매수 영역은 맞아요. 분명 하단이 열려있고 더 빠질 수 있다는 경계 얘기를 지금 시장이 얘기하면서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공포는 매수의 기회였다예요. 왜냐? 그때 또 못 사면 갑자기 반등해버리고 또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놓치기 싫다면 한방 매수보다 분할적 매수로 모아가는 단기 매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기 민감주를 얘기 드리면 제가 철강 얘기 드렸어요. 철강은 아니다. 철강은 잠깐 반등하고 힘들 거다 얘기 드렸고 다 주저앉았죠. 건설 섹터도 보려면 GS건설 보시라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조선주 또한 그렇습니다. 대장주인 현대미포조선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파동을 그리고 조정 국면이죠. 조정 국면인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 얘는 올라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건 정말 장기 우상을 가져가기는 힘들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건 아직도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가의 시장에 분할 매수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던 반도체 아니면 뭐 2차전지 장비주를 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라리 그런 성장주들 2차전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시장의 주도 섹터를 찾아가지고 잘 흘러가서 분할적으로 묻어놔야겠죠. 그래서 성장주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눌리고 조정을 가고 있지만, 바닥권에 있지만, 오히려 뭐 그 경기 민감주 조정 국면보다는 성장주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또 경기 민감주를 같이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가져가시려면 저는 조선주 정도만 얘기 드렸어요. 현대, 미포, 조선 요 놈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좀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그래서 조선 업황 자체가 이미 수준은 몇 년치를 해놨고 영업이익만 개선된다라는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철강주는 작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다 시세 반납된 상황. 건설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이고 뭐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포조선도 관심 가지시되 성장주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싶고요. 자, 네이버를 한번 보면 네이버도 그 금액적으로 얘기 드렸죠. 저점대에서 여기대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지지를 해주네요 얘기 드렸고,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 드렸다시피 분명 바닥권으로는 보이긴 합니다만, 바닥권으로는 보여요. 바닥권으로는 항상 바닥권으로는 보이긴데, 얘기 드렸죠. 이 친구가 V자 반동으로 세게 간다는 생각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성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다. 근데 횡보가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밑단이 뚫린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미니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하고, 그래서 박스 저점대에서는 가능하지만 비중을 만약에 여기 금액대 한 30% 50% 사셨다 그럼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여기서 더 분량 늘리시면 안 됩니다. 갈지언정. 왜냐, 여기에서 깨진다는 생각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모아가는 투자니까 쌀 때 한번 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혹여나 쌀 때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이버 산다고 해서 1000만 원 살 건데 여기 300만 500만 샀다, 여기서 다 채우시면 안 돼요. 가더라도 가면 그냥 보내주시고, 아니면 차트가 돌려주고 안전해지고 수급이 좋아질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물량만 가지고 홀딩이에요. 이렇게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다음 캠시스고요. 요건 좀 다른 거. 이것도 이제 추세적으로나 금액적 얘기를 드려서 여기 금액대 리탈 안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또 얘기 드리면, 자, 여기 금액대에서
분명 이렇게 튀어 올라줍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 계실 거예요. 대응하셨으면.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매물수와 거래량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때 매물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신규 매수세와 매도와 매수의 싸움인데 캔들 자체만 보면 매도가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우위로 끝났기 때문에 음봉 마감인 거죠. 음봉 마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썩 그 시가 대비 그 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라가줘야 될 때 올라간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저항 맞은 건 보이죠. 저항을 맞고 돌파를 못하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수익 실현 못 하셨다 그러면 조금 일단 작전서 후퇴가 나요. 왜냐? 시세가 이미 분출됐고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지언정 홀딩 해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추세만 보면 추세 대응만 해보실 수 있어요. 추세로 대응 안 하면 여기 금액대 1900원대가 깨지면 오히려 이탈해야 돼요. 그러면 싸게 사놓고도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저항대 항상 체크해 놓고 이 저항대에선 항상 조금씩이라도 차익 실현해야 나머지 물량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캠시스도 지금은 추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NHN벅스를 관심 종목에 담아 드렸는데 주가가 오늘 또 이렇게 급락했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추천주는 아니었어요. 어제 방송 못하게 했는데 자, 여기죠. 60선 정도 기본에 충실하자고 얘기 드렸죠. 60선 정도 여기 금액입니다. 여기 금액대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3,000원대 여기가 만약에 모아간다면 초기 금액대,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하도 그지 같으니까 다 반납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놓자는 거죠. 시세 반납까지 생각하자. 요즘 하도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대응을 다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물량은 13,700원대 반등이나 흐름을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구름대 밑으로 꺼진다 그러면 여기 당장 반등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반등 못 해주면 구름대 밑으로 침체가 돼버리죠. 그러면 밑단까지 열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여기에서 반등, 여기 지지대에서 해줄 수 있는 데에서 반등 못 해준다 그러면 13,000원대에서 반응 못하면 바로 10,000원 밑에 8,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지 않는 거 방법.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이게 보면 또 여기 그어드렸을 겁니다. 여기 그어드렸을 건데 그거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13,000원대, 만원대 이렇게 보면서 한번 모니터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만 네트워크스고요. 요것도 요런 것들은 자, 콘텐츠 미디어주, 그 다음에 게임주 다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 시세 나왔던 거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전부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대인데 지금 위치대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세요. 단기적으로 상승 또 이렇게 주고 파동 하나 만들고 조정 구간인데 조정도 엄청 길고 세죠. 길고 세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사실은 멈춰줘야 될 금액대였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코스닥이 안 좋고 하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언급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좀 하방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수익 실현하고 관망하시고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내 편야가 깨지면 진득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시장의 어려움 속에 그 미디어 콘텐츠 주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살아있진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 메리트도 좋지만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포뱅크입니다. 종목이 좀 많은데 인포뱅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22,500원대 22,500원 얘기 드렸어요. 22,500원대에서 대응해 보실 분은 자, 22,000원대죠.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18,000원까지 열어놓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조정 주면 참 좋겠는데 이 추세가 깨졌죠. 이 추세가 깨졌으면 일단은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처음 시장이 보기에 강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와서 좋다. 우리가 잘 모니터했던 것 이제
조정 국면이구나 라고 보고 22,500원 정도에서 하실 분은 거기 손절 안 하면 대응 어려운 자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어가는 투자 안 된다 얘기 드렸고, 자 지금은 또 반대죠. 이제 투자법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인포뱅크가 조정을 시작했고 기준선 부근에 닿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금액은 18,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모든 걸 반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이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분할적 매수를 가져가더라도 여기 단 이렇게 나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금액적으로 짜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추가 하락에 좀 냄새도 나죠.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름대에서도 멈출 수 있어요. 여기 그 밴드 하단에서도 멈출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18,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고, 여기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가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추가 매수는 금지. 일단 여기 금액만 잘 체크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노와이리스고, 이거 제가 참 오래 얘기 드렸죠. 오래 얘기 드렸고, 저는 이렇게 잘 샀다가, 옛날 잘 샀다고 얘기 드렸다가 요날 깨졌을 때 다시 다 수익 실현했다고 얘기 드렸죠. 거의 평균가 근처, 평균가 거의 근처에 팔았죠. 다시 빠져나왔죠. 여기서 버텨줬지만 시장의 하락과 함께 빠져나왔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가능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얘기 드렸고, 지금까지도 이 포지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게, 이렇게 시장의 그 급락에도 어떻게 보면 나름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친구를 예전에 얘기 드릴 땐 4만원 밑단 얘기 드렸습니다. 4만원 밑단에서 사보시자, 이렇게 4만원 밑단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4만원 밑단에서 여기 구간이 매수 영역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중간하고, 여기 금액대에선 모아가 보면 어떨까. 그리고 5G를 자꾸 얘기 드리니까 왜 못 가고 소외주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얘기 드렸죠. 제가 재미없는 구간에 사가지고 묻어가야지 다 누릴 수 있다 얘기 드렸고, 그런 거네 하네요. 지금 신호는 없어요. 신호를 보고 돌파하고 가서 돌파 매매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바닥 매집에서 분할 매집입니다. 모아가는 투자의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 얘기 드렸던 게 2차전지 장비주예요. 하나기술, NS, NCS 이런 것들을 그때 얘기 드렸고, 최근 시세가 나왔죠. 근데 이런 구간에 사지 않으면 시세를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없고 소외받을 때 보자라는 거고, 이런 5G 장비주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 뚜렷하게 나와지고 있죠. 지표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재료가 메타버스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만원 밑단 36,000원 4만원 정도 구간에선 항상 매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못 따라가면 또 매매법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갑자기 급등 나오면 또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로 바꿔야 됩니다만, 아직은 바닥 매매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KC고요. SKC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했던 금액이 15만원대다 얘기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금액대가 15만원대다. 그래서 15만원대 얘기 드렸는데 15만원대가 아직 그 터치가 되고 있지 않죠. 분명 추세는 하방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 포지션에서 어떤 모습이 나중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초기 물량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이지만 여기 241선도 있겠죠. 한 15만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241선 추세를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얘기 드렸죠. 2차전지 장비주는 아니고 소재주지만 분명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수익 날 수 있는 구간대는 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은 아니지만 분명 영업이익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좀 박스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전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고,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방송 하려다 못했군요. 자, 요겁니다. 이 안 좋은 장에 추세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죠. 얘기 드렸던 시장보다 강한 종목. 하지만 이 친구도 지금 금액대, 자 보시면 요즘 시장이 하도 하방이 강하지만도, 자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가 지켜주면 초기 매수 구간이고요. 여기 추세대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3,000원 초반, 3,100원 정도 금액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낙폭에 따라 여기 금액대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보다 강했던 것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3,000원 정도 깨지면 안 좋아지네요. 3,0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깨지지 않아야 추세가
이렇게 하단으로 갔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에 집중하는 것이고 항상 시세는 거래량과 함께 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IHQ고요. 요것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본전가에 나왔죠. 요때 좀 돌파를 좀 노려봤는데 돌파 못하고 반납돼서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어요. 1,400원대.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무너지죠. 무너졌고 자 무너졌는데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이 상패 안 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1,000원대까지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 밑단은 이미 추가 아주 그냥 과대납폭 구간입니다. 종목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렇고 자 보시면 요겁니다. 이 기관의 매수는 정말 눈에 띈다는 거죠. 이 안 좋은 장에서도 기관을 사들이고 있고 콘텐츠 미디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얘가 디즈니 플러스 채널 한국 그 지사죠.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걸로 소개시켰던 적이 있는데 얘도 이제 시간의 문제를 봐요.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싸게 모으면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포 영역으로 보여요. 주포 영역. 그래서 요거는 주포 영역이다. 요거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상패가 가지 않는다면 요거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고 상패가 갈라도 이 물량은 털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분명 한 번 더 빼더라도 큰 시세가 나왔다 뺄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베스파처럼 베스파 잠깐 베스파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되게 좀 진단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만원대죠. 만원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 만원대 소개시켜 드려서 잠깐 수익 나왔죠. 잠깐 한 10% 15%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 이게 퍼센티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100%가 넘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갖고 있다가 외국인 기관이 분명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털어야 되니까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13,000원대에서 다 던진 거죠. 다 던지고 지금 3,000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상패 위험도 있는 되게 불안불안한 종목인데 IHQ가 지금 만약에 좀 위치대로 보면 비슷해진 거죠. 지금 단기적 보면 차트만 보면 비슷해진 겁니다. 낙폭은 말할 것도 없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지션 금액을 적게 가져가셔야겠죠. 적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동반된 좀 매무수와 캔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죠. 여기 저항대가 되게 강했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인데 여기에서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때랑은 다르죠. 요때랑 다른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자 단기적이지만 저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여기는 추세 하락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가 올라오면서 들어왔고 거래량이 요때보다 늘어났다. 그리고 재료를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의 이제 본격 시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가 얼마적 테마일까라는 거는 좀 직접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이렇게 추세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추세를 보면 금액대가 한 1,500원대가 보이는데 1,500원대에서 한번 그 관심 가져보시고 1,57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이탈되면 안 좋겠죠. 여기가 이탈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이탈되면 또 이 단기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다뤄봤고요. 일단 시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잡고 있지 못하고 바닥은 잡힐 것이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지표들 뭐 인버스라든가 아니면 코스피 월봉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한번 시장을 공략해 보시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하지만 목요일 영상 꼭 한번 못 보신 분들은 꼭 돌려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영상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주린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게요. 그래서 아무튼 늦은 시간이지만 하루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